한국전기연구원에서 Introduction to Random Number Generator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맡은 충남대학교 유호영입니다.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랜덤 넘버를 크게 나누면은 다음 그림과 같이 수도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우리나라 말로는 의사난수 발생기라고 하더라고요. 인 수도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PRNG와 트루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우리나라 말로는 실난수 발생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의 큰 두 가지 축인 의사난수 발생기와 실난수 발생기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간단하게 기존에 있었던 연구들이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어떠한 카테고리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만들면은 이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실제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오는지를 판별을 해야 되는데 이거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의 연구입니다.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는 0과 1에 대한 패턴을 막 시퀀스를 계속 만들어낼 것인데 그 시퀀스가 과연 얼마나 랜덤한지 그걸 판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연구가 꽤 진행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테스트 수를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논문들 중에서 많이 레퍼되고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테스트 수를 정리를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저희 연구실에서 구현하였던 TRNG 임플리멘테이션에 대한 그 결과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 연구실에서는 ASIC 기반으로 TRNG를 만든 건 아니고요. FPGA 위에다가 TRNG를 임플리멘테이션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구현하기 쉽고 뭔가 파퓰러해 보이는 그런 스킴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 진행한 연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국가보안연구소랑 작년에 진행했던 그 연구 결과임을 언급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랜덤 넘버의 그 랜덤성을 판별하기 위한 테스트 수 설명하는 것,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했던 연구 결과를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의 컨텐츠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입니다. 일단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랜덤 넘버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요. 랜덤 넘버를 어디에 쓰는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랜덤 넘버라고 하는 것이 가장 파퓰러하게 쓰이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암호화 알고리즘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연구원에서도 아까 그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플레인 텍스트를 사이퍼 텍스트로 바꾸고 사이퍼 텍스트를 플레인 텍스트로 바꾸고 아니면 어시메트릭 키를 쉐어하거나 등등을 할 때 다음과 같이 키가 사용이 되는데 키를 뭔가 임의의 패턴으로 키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어태커들이 그 키를 획득하기 쉬우니까 우리는 랜덤한 그 키를 만드는 게 크립토그래피가 그 릴라이어블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크립토그래피에서 키 제너레이션 할 때 랜덤 넘버를 사용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태티스티컬한 통계적인 샘플링을 하거나 모델링을 하거나 테스팅을 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뭔가 그 하드웨어를 디자인했을 경우 이 하드웨어 디자인이 제대로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자연계에 있는 그 대부분의 그러한 신호들은 랜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사한다거나 그리고 테스팅을 할 때 그 테스팅에 해당되는 패턴을 이게 사람이 임의의 패턴을 넣는 것보다는 랜덤하게 뽑아내면은 코너 케이스 등등을 잘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도로 스태티스티컬한 샘플링을 하고 모델링을 하거나 테스팅을 할 때 랜덤 넘버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갬블링 이런 데에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유에서 랜덤 넘버에 대한 그 니즈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랜덤 넘버를 생성하는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만들 것입니다. 랜덤 넘버라고 하면 랜덤 넘버의 요구 조건은 다양하게 존재하겠지만 크게 우리는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랜덤성을 가지고 있느냐, 해당되는 그 숫자가 랜덤성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를 판별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 디지털화된 신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냐 아니면 인디펜던트 하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랜덤성을 판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면 우리가 특정 비트 패턴을 만들어낼 것인데 그 생성해낸 비트의 패턴이 0과 1에 대한 개수가 equally distribute 하느냐 아니면 approximately 하지만 거의 equal하게 분포되느냐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말인 즉슨 결국 P에 대한 확률이 특정 그 이벤트에 대한 확률이 비트에 대한 확률이 0이거나 1일 확률이 모두 2분의 1로 equally distribute 되게 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디펜던트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그 시행된 그 확률이 지금 현재 시행되는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러한 성격을 인디펜던트라고 하고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을 우리가 랜덤리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unpredictability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인데요. 당연하게도 우리가 랜덤 그 비트를 계속 잘 생성을 하는데 그 생성되는 것이 이전에 있었던 시퀀스랑 뭔가 연관이 있거나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러한 비트 패턴은 그러한 랜덤 넘버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unpredictable 해야 된다라는 성격도 우리는 항상 충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내용이죠. 랜덤 넘버를 어디에 쓰고 우리가 랜덤 넘버라고 하면 필요로 하는 사항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랜덤 넘버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제너레이터니까 랜덤 넘버를 생성하는 생성기를 우리가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랜덤 넘버를 만들면 다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놈을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들거나 하드웨어적으로 만들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여기서는 하드웨어로 구성되는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만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수도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와 트루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수도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는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의사, 난수, 발생기가 되고요. 그리고 줄임말로 쓰는 PRNG라고 합니다. 트루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는 실, 난수, 발생기가 되고요. 줄임말로 TRNG라고 합니다. 그러면 크게 뭐가 다르냐? 여기서 의사랑 실 요게 다른 거죠. 여기서 의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찾아봤더니 결국 난수는 아닌데 일단 비트 패턴이 나오고 나오는 패턴 자체가 난수는 아니지만 거의 난수와 같아서 난수 취급을 할 수 있는 수에 대한 시퀀스를 우리가 의사 난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난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비트 패턴 자체가 거의 난수와 같아서 난수처럼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랜덤 넘버를 우리가 수도 랜덤 넘버라고 합니다. 네, 그러한 놈을 우리가 의사난수 발생기라고 할 수 있고 트루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는 실난수 발생기로서 실제적으로 말 그대로 실제 난수를 발생하는 하드웨어 제너레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난수 발생기와 실난수 발생기의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의사난수 발생기에서는 다음 그림과 같이 시드가 있고요. 그 시드를 기반으로 해서 디터미니스틱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가 있고 이미 결정되어 있는 알고리즘이 있다라는 게 의사난수 발생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디터미니스틱한 알고리즘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그 수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랜덤성을 만들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해당되는 시드가 있으면 그 시드에 맞게 그 알고리즘을 돌림으로써 수도 랜덤 넘버 비트를 이렇게 생성을 해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시드가 있고 디터미니스틱한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시드를 알고 알고리즘을 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특정 비트 패턴을 반복적으로 생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재현성이 가능하다라는 게 의사난수 발생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트루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는 실제 랜덤에 대한 소스가 다른데 소스 자체를 트루 랜덤 리스를 가지는 여기서 소스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엔트로피 소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소스를 입력으로 받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실제적으로 그 엔트로피 소스가 가지고 있는 난수성을 바이너리로 변경을 시켜서 랜덤 비트를 만드는 그러한 회로를 우리가 트루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사 난수 발생기에서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뭔가 난수를 생성을 해내는 과정을 통해서 그 난수를 만드는 것이고, 트루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는 실제 소스가 가지고 있는 랜덤성을 그대로 난수화해서 만드는 회로를 트루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는 크게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PRNG와 TRNG로 나뉘고, PRNG는 그 디터미니스틱한 알고리즘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 그 알고리즘이 리니어하냐, 논 리니어하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리니어한 PRNG는 대표적으로 리니어 콩그루언셜, 그래서 합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FSR, 리니어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 그 다음에 셀룰러 오토마타 등등이 대표적인 리니어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PRNG가 되겠습니다. 논리니어한 그 PRNG는 케이오틱 알고리즘, 카오스 이론이라고 하죠. 카오스 함수를 쓴 그러한 PRNG 계열이 존재하고요. 트루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는 각각의 엔트로피 소스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떠한 뭐 그 함수를 쓰거나 어떠한 특성을 이용하냐에 따라서 PLL, 페이즈 락트 룹 기반 또는 링 오실레이터 기반, 셀프 타임드 링 기반, 메타 스테빌리티 기반, 케이오스 기반, 이런 TRNG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PRNG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파트가 되고요. PRNG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디터미니스틱한 알고리즘이 존재합니다. PRNG는 디터미니스틱한 알고리즘이 존재하고,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랜덤한 함수를 반복적으로 생성하는 그러한 그 제너레이터를 PRNG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풋으로 시드를 받고요. 시드를 받아서 그 시드를 기반으로 해서 랜덤 비트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PRNG의 특성은 피리오딕하다. 그래서 주기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과 리프로듀서블한 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제가 아까 3비트라고 제한을 해뒀는데, 3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8비트가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패턴이 순차적으로 8개의 비트가 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특성이 있다. 특히 리니어 그 PRNG 같은 경우에서는요. 그 다음에 리프로듀서블이라고 하면은 동일한 시드, 동일한 알고리즘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같은 패턴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PRNG의 특성이고요. 그리고 PRNG의 그 requirement는 무엇이냐? 당연하게도 이거는 랜덤 넘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랜덤한 그 난수성을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드를 모르는 경우 우리는 PRNG에 대한 스트림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랜덤니스, 언프로딕티빌리티 이건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그러면 시드는 어떻게 만드느냐? 시드는 PRNG에 대해서 시드는 TRNG로 만듭니다. 그래서 시드 자체도 뭐 PRNG로 계속 만들어도 되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뭔가 그 랜덤성을 가지고 만들거나 아니면 인간이 임의적으로 뭐 시드를 주거나 하는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PRNG는 뭐 다음과 같이 뭐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디터미니스틱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생성이 되며 피리오딕한 성질과 리프로듀서블한 성질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RNG는 크게 앞서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크게 리니어 PRNG랑 넌 리니어 PRNG로 구성이 되는데요. 리니어라고 하는 것은 선형성이죠. 저희가 시노미 시스템 이런 데에서 배우다시피 리니얼리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디티비티랑 슈퍼포지션 그거를 만족을 하면 우리가 리니어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고, 리니어 프로퍼티는 주로 선형성, 그래서 1차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1차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알고리즘으로 구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논리니얼리티는 1차 방정식 이외의 그 함수로 구성되는 PRNG를 논리니어 PRNG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하게도 리니어 PRNG의 장점은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만드는데 간편하다. 여기서 간편하다라고 하는 거는 에어리어를 좀 더 적게 먹고 파워도 적게 먹는다. 그리고 단순한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거에 반해서 PRNG는 피리오딕한 성질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피리오드가 짧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쇼트 피리오드를 가진다. 그래서 단순하게 만들 수 있고 작게 만들 수 있지만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논리니어 PRNG는 PRNG 대비 그 하이 스루프, 높은 스루프가 롱 피리어드를 갖는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장점과 단점이 반대겠죠. 단점은 하드웨어를 많이 쓰고 프로세스 타임이 복잡하다라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는 이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연구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만들면은 그냥 LFSR로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서 그냥 동작을 시키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는 PRNG 중에 리니어 PRNG 중에 대표적인 게 LFSR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LFSR은 뭐 단순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했고, 제가 좀 더 찾아보고 뭐 작년에 연구도 진행한 결과 리니어 PRNG에서도 리니어 LFSR 구조 말고도 리니어 콩그루엔샷이라는 기법이 있었고, 셀룰로 오토마타라는 기법이 또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크게 많이 적용되고 있는 그러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였습니다. 그리고 논리니어 PRNG는 카오스 이론, 그래서 초기 값이 조금 달라지면은 그 작은 변화에 의해서 결과값이 크게 달라지는 그러한 성질을 이용한 카오스 함수를 이용해서 PRNG를 만드는 그러한 예제가 있었고, 그러한 접근 방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블럼블럼 숍이라고 해서 뭔가 제곱근을 이용을 해서 저기 만든 논리니어 PRNG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블럼블럼 숍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개발자, 연구자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그냥 크게 보면 논리니얼리티를 이용을 해서 적용하는 그러한 PRNG.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여기 리니어 PRNG부터 어떻게 동작하는지 컨셉적으로 설명드리고 하드웨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콩그루엔셜 제너레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리니어 콩그루엔셜 제너레이터는 여기 콩그루엔셜이라는 건 합동을 의미하고요. 합동을 의미하고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우리가 리니어 콩그루엔셜 제너레이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x가 랜덤 넘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x가 랜덤 밸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t는 타임 인덱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 플러스 1번째 랜덤 넘버를 생성하기 위해서 xt, 현재의 랜덤 넘버에다가 a를 곱하고 b를 더한 다음에 모듈러 2k를 하여서 랜덤 넘버를 생성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합동이라고 하면 2의 k승에 대해서 모듈러를 하였고, 이때 이게 합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면 사람이 보기에는 거의 난수와 같은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랜덤 넘버를 생성하는 방법이 리니어 콩그루엔셜 제너레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초창기에 PRNG를 만들 때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xt, 아까 t가 제가 타임 인덱스라고 했으니까 x0는 우리가 seed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seed를 지금 27이라고 했고, a와 b는 우리가 a는 뭐 여기 선형성 ax 플러스 b를 할 때 곱에 해당되는 콘스탄트 밸류고, b는 덧셈을 할 때 사용되는 콘스탄트 밸류인데 임의로 a는 17, b를 43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k도 6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주어진 파라미터 하에 우리가 여기에서 정의했던 수식을 계속 따라가 보면 x0는 27이라는 시드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x1을 구하기 위해서 17 곱하기 27을 하고 43을 더한 다음에 모듈러 2의 6승을 하면 54가 됩니다. 이건 뭐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요. x2도 해보시면 1이 되고요. x3를 해보시면 60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지금 이 패턴대로 우리가 생성을 하면
27, 54, 1, 60 뭐 등등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뭐 이러한 패턴 자체가 거의 난수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특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랜덤 넘버를 생성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여기에 나오는 패턴들이 시드가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계속 재현해서 생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PRNG에 대한 그런 재형성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게 모듈러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의 6승에 대해서 모듈러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결국 피리오딕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듈러 22의 6승이라는 것 때문에 0부터 63에 해당되는 밸류를 x에다가 할당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선형적인 특성을 통해서 계속 다음 랜덤 넘버를 생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따라서 우리는 피리오딕한 성질이 생긴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초창기에 그 랜덤 넘버를 만들 때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수식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드웨어로 만들면 그 수식을 그대로 하드웨어로 만든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수식을 하드웨어로 그리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 디플립플랍 통해서 A와 B를 받아서 여기서 곱하기를 하고요. 여기 X가 저장되는 곳이고 여기 곱하기가 있으니까 여기가 AX 될 것이고 AX 플러스 B가 될 것이고 2의 K승으로 모듈러를 해서 X를 생성한다. 그래서 아까 전에 피드백 라인이 왜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계속 다음 스텝에 해당되는 놈을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피리오딕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일반적으로 PRNG는 다음과 같이 피드백 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해당되는 놈이 이렇게 출력으로 나가면 우리는 이 수식을 하드웨어로 만드는 폼을 다음과 같이 우리가 하드웨어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가장 파퓰러하게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PRNG에 해당되는 LFSR이 되겠습니다. LFSR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LFSR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시프트 레지스터가 존재하고 그 시프트 레지스터에 피드백 라인이 존재하는 놈을 우리가 LFS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LFSR은 크게 두 가지 아키텍처로 구성이 됩니다. 그 LFSR을 주장했던 그 수학자의 이름을 따서 갈로아 LFSR이라는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 피보나치 LFSR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레지스터가 존재하고 이 레지스터가 시프팅 된다. 한 클락 사이클마다 이렇게 시프팅 된다라는 것은 동일하고요. 다만 다른 점은 갈로아 LFSR은 이 출력이 여기 피드백 연결이 여기 출력 나가는 놈이 각각의 탭에 이렇게 입력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구성을 하는 게 갈로아 LFSR이고 피보나치 LFSR은 이 출력이 이 각각의 탭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각각의 탭에서의 나오는 출력들을 합해서 이렇게 피드백으로 넣어주는 구조를 피보나치 LFSR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각의 피드백 라인은 여기 MSB 라인이랑 LSB 라인은 하드 와이어링 되어 있고요. 그 내부적에 존재하는 놈은 이 LFSR을 구성하는 폴리노미알에 의해서 연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연결을 하지 않을 것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폴리노미알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그 피리오드 또는 그 랜덤하게 나오는 숫자에 대한 패턴 자체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크게 LFSR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갈로아 LFSR이랑 피보나치 LFSR이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드웨어를 구현할 때 갈로아 LFSR이 피보나치 LFSR보다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이유인 즉슨 갈로아 LFSR로 구현하였을 경우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크리티컬 패스가 콘스탄트한 크리티컬 패스를 가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각각의 탭에 입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연결, 그 다음 익스클루시브 오어 하나 이렇게 각각의 패스가 이렇게 크리티컬 패스가 단일 패스로 구성이 됩니다. 콘스탄트 타임으로 구성이 됩니다. 하지만 피보나치인 경우 다음 그림과 같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각각의 탭에 대한 놈들을 다 더한 다음에 이렇게 맨 마지막에 그 프리플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크리티컬 패스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피보나치 LFSR이 폴리노미얼 갈로와 LFSR보다 크리티컬 패스 측면에서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갈로와 LFSR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LFSR 폴리노미얼 자체가 탭 자체의 폴리노미얼 개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면 갈로와 LFSR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여기 하나의 노드에서 시작을 해서 각각의 탭에 다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팬아웃이 많아지기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팬아웃 때문에 팬아웃이 너무 폴리노미얼 개수가 커지면 이 팬아웃이 그거에 비례하여서 증가하기 때문에 그 요소 자체가 하드웨어를 구성하는데 그 컨스트레인트가 되게 되면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피보나치의 단점은 크리티컬 패스 딜레이가 길다. 그리고 갈로와 LFSR의 단점은 팬아웃이 길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장점과 단점은 트레이드 오프 반대되는 것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적당한 수준의 폴리노미얼이라고 하면은 크리티컬 패스가 짧은 갈로와 LFSR로 만드는 게 보다 효율적입니다. 예제로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갈로와 LFSR x4승 더하기 x 더하기 1이랑 피보나치 LFSR x4승 더하기 x 더하기 1을 동작시켜 보면요. 만약에 갈로와 LFSR의 초기 값이 여기서부터 0, 1, 1, 0이었다 라고 하면 다음 사이클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0이 이렇게 피드백 라인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여기서부터 들어가면 여기가 0으로 업데이트되고 여기 있는 0은 여기로 갈 것이고 여기 있는 1은 여기로 갈 것이고 1과 0이 익스클루시브가 돼서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0, 1, 1, 0이었는데 다음 사이클에 0, 0, 1, 1이 되는 것이고요. 이걸 한 번 더 해보면 1이 0, 0, 1, 1이 될 것이고 1이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가 1이 될 것이고 여기는 0이 될 것이고 여기는 0이 될 것이고 1과 1이 익스클루시브가 돼서 0이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시드가 0110이었는데 0011, 그 다음에 1000 이런 패턴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피보나치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되는데 여기선 0110이었는데 여기에 피드백 라인이 가기 전에 여기 있었던 그 폴리노미얼에 따라서 이 각각의 탭에서 들어오는 놈을 익스클루시브화 해줘야 되기 때문에 1과 0을 익스클루시브화 하면 1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1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시프트해서 0, 1, 1 이렇게 되는 패턴으로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랜덤 넘버를 만드는 방법, PRNG를 만드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인 LFSR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셀룰러 오토마타라는 그 기법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잘 아시는 존 폰 노이만이랑 스탠 얼럼이라는 사람이 폰 노이만이 처음 주장했었던 그러한 기법이 되는 것이고요. 저도 작년에 그 PRNG 관련돼서 연구를 하다가 찾아본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PRNG 그 셀룰러 오토마타 기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이거 아까 그 노테이션은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겠고 x는 랜덤 밸류인 것이고요. 여기서는 x를 하나의 비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 또는 1로 매핑되는 x 밸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t는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j는 우리는 아까 전에는 xt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의 숫자의 묶음으로 보았는데 이 숫자의 묶음을 j 번째 비트로 쪼개놓은 놈을 이렇게 xj의 t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j는 이게 0번째 비트에서부터 j 번째 비트, 그 다음에 n비트라고 하면 n-1번째 비트까지 이렇게 존재하는 비트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셀룰러 오토마타는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거는 되게 레귤러한 구성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5비트짜리 랜덤 비트를 생성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x0의 t, x1의 t, x2의 t, x3의 t,
x4의 t가 될 것인데요. 이때 셀룰러 오토마타에서 각각의 비트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은 여기 각각에 존재하는 비트들의 조합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각각의 그 비트들의 조합으로 다음 사이클에 비트를 생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 인접해 있는 비트들을 활용을 해서 그 넥스트 사이클에 비트를 결정을 하는데요. 이 말인즉슨 여기 x3승의 t 플러스 1에 해당되는 비트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세 비트에 대한 조합으로 뭔가 간단한 단순한 연산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비트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여기 x2승의 t 플러스 1에 대한 비트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여기 인접한 세 비트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x1의 t 플러스 1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세 비트에 대한 조합으로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예시에서는 자기 자신을 포함한 인접한 두 개의 비트만을 가지고 비트에 대해서 뭔가 연산을 해서 현재의 다음번에 그 현재의 자리에 다음번에 그 비트를 결정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3개가 될 수도 있고 뭐 인접해 있는 비트 5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떨어져서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룰들은 되게 그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그 디자인할 수 있겠지만 다음과 같이 각각의 비트를 결정할 때 다음 사이클에 대한 비트를 결정할 때 현재 시점에 있었던 비트들의 조합으로 다음 비트를 결정을 하고 그 결정되는 룰 자체가 모든 비트에 동일하게 적용을 하여서 구성을 한다라는 게 셀룰러 오토마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제2번째 자리에 t 플러스 1의 x에 대한 비트를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는 이 함수 f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놈이 통상적으로 뭐 현재 t 타임에서 제2번째 위치에 해당되는 비트랑 그 인접해 있는 놈, 그 옆에 있는 놈만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가 j-2가 될 수도 있고 j 플러스 3이 될 수도 있고 여기 엘리멘트가 3개가 될 수 있고 뭐 5개가 될 수 있고 뭐 이러한 다양한 뭐 구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구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셀룰러 오토마타의 특징은 현재의 비트 이러한 그 각각에 대한 비트에 대한 규칙을 생성을 할 때 동일한 규칙을 적용을 하여서 계속 업데이트를 한다라는 게 셀룰러 오토마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적용하는 이 f라는 함수를 우리 그 셀룰러 오토마타에서는 룰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사용되는 룰이 뭐 다양하게 그 셀룰러 오토마타를 제안했던 연구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다양한 룰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세 비트가 있으면 세 비트를 다 익스클루시브하여서 출력을 내보낸다거나 아니면 세 비트 중에 뭐 두 비트를 엔드하고 하나를 오어하여서 내보낸다거나 뭐 하는 다양한 룰들이 존재하고 룰들 중에서 어떠한 것이 가장 랜덤성이 좋느냐 뭐 이런 것들도 연구된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제로 그 룰을 뒤에 있었는데 룰을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간단한 룰 150인가 180인가 하는 룰은 무엇이냐 해서 설명드리면 해당되는 룰은 이 각각의 세 비트를 그냥 익스클루시브하여서 현재의 비트를 생성하는 그런 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검정색이 1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얀색이 0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인접한 세 비트를 가지고 111 익스클루시브 하면 여기는 1이 될 것이고 110을 하면 익스클루시브 하면 0이 될 것이고 101을 하면 0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룰을 모든 비트에 대해서 적용을 하여서 그 랜덤 비트를 생성을 해내는 방법이 셀룰러 오토마타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룰이 모든 비트들에 적용되기 때문에 매우 레귤러하고요. 레귤러하고 그 필요한 그 컴포넌트나 그 구성 자체를 보시면은 그 각각의 비트마다 저장에 필요한 플립플랍 하나랑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컨비네이셔널 로직 등만 있으면은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플하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PRNG 기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끝으로 논리니어 PRNG에 해당되는 케이오틱 PRNG에 대해서 설명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오틱 PRNG는 이거는 제가 막 엄청 자세히 본 건 아닌데 컨셉만 설명드리면요.
초기값에 의해서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카오스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카오스 이론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함수들을 활용을 해서 PRNG에 적용을 하는 게 바로 chaotic PRNG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카오스 함수 중에 뭐 간단한 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뭐 논리니어 함수를 우리가 카오스 함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x의 t 플러스 1에 해당되는 랜덤 그 값을 생성을 하는데 우리가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으로 생성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를 우리가 그냥 멀티플라이를 하는 콘스탄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놈은 리니어가 아니죠. t에 해당되는 x 값에다가 1-xt를 곱해가지고 다음에 xt 플러스 1을 구하는 방식이 바로 chaotic PRN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가 만약에 뭐 4였고 뭐 X가 현재 초기값이 뭐 2였다라고 하면은 4 처음에 X0가 4였다라고 하면 X1 A를 뭐 2라고 가정하면 2 곱하기 4에다가 1 빼기 4가 되니까 이놈이 24가 되겠죠.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계속 값을 증가시켜 나가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저는 지금 A를 뭔가 멀티플한 그 1보다 더 큰 개수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막 발산을 하고 있는데 이 놈을 A를 어느 정도 컨스트레인트를 잘 잡아 놓으면은 특정 범위 내에서 이렇게 그 특정 범위를 넘지 않는 그런 밸류를 잡을 수 있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일단 여기에서 확인하실 거는 이 x라는 함수 자체가 논리니어한 함수다라는 것과 이 xt를 알았을 때, xt24를 알았을 때, 이 xt를 알았을 때 xt 플러스 1은 이렇게 다음 같은 수식으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지만 우리가 xt 플러스 1을 알았을 때 xt를 구하기 위해서는 24에 xt를 알기 위해서는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근이 x0뿐만 아니라 다른 놈 하나, 근이 두 개니까 다른 근도 존재하기 때문에 비가역적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비가역적이라는 특성이 있다라는 것과 논리니어한 성질이 있다라는 것, 뭐 이러한 성질들을 활용을 하면 초기값을 조금만 변경을 시켜주면 우리는 랜덤한 숫자 내에서 존재할 수 있는 뭔가 PRNG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그림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수식대로 그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x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잠시만요. 여기 그 제가 자료를 업데이트했는데 업데이트한 자료가 반영이 안 돼서 이 그림은 제가 잠깐 쉬고 그 업데이트된 그림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논리니어한 PRNG는 요약하자면 이러한 그 일정한 그 카오스 함수를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논리니어한 성질을 가지는 함수를 구현함으로써 PRNG를 만드는 그러한 기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케오스 함수의 특징이 논리니어한 펑션, 그 다음에 비가역적, 그래서 xt 플러스 1을 안다고 해서 xt를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오스 함수는 뭐 다양하게 존재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그래서 그러한 다양하게 존재하는 케이오스 함수를 그대로 하드웨어로 구현을 하여서 만드는 기법이 그 케이오스를 활용한 PRNG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식에서요. 이거 2차 식이잖아요. 네네. 2차 식이면은 이게 이제 그 2차 항으로 보면은 2차 항이 음수이기 때문에 네. 어찌됐든 뭐 최대값은 있으면서 아래로는 뭐 A 값이 양수라면은 아래로는 뭐 무한대인 어떤 형태의 그 맥시멈이 존재하는 그런 형태의 함수가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네. 맞나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이제 피리오디시티를 생각하면 뭔가 한정된 어떤 범위 내에서 뭐 랜덤 넘버가 쭉 주기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될 수는 없는 건가요? 그게 아까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A랑 X를
그 잘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요때 요 함수에 국한해서 설명드리면 x를 0에서 1 사이로 잡으면은 0과 1 사이에서 랜덤하게 존재하도록 구성이 되더라고요. x를 0과 1 사이에서 잡으면은 그러면은 시드라고 해야 되나? 뭐 초기 값이라고 해야 되나? 그 네네, x0를 x0부터 네, 항상 0과 1 사이로 네네 맞습니다. 제한을 해서 잡는다. 네네, 그러면 0과 1 사이에서 존재하는 밸류로 나오게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 요거는 뭐 그 논리니어 PRNG의 특성인데 chaotic 함수를 만드는 요때 여기 함수를 요 f 펑션을 우리가 chaotic 함수 또는 chaotic 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부가적인 설명입니다. chaotic 맵을 만들 때 하드웨어 구현하는 입장에서 뭐 픽스드 포인트 그 포맷으로 만드는 게 유용하며 뭔가 패러렐리즘을 위한 경우에는 뭐 다양한 네네. 뭐 요컵 테이블, DSP 블락을 FPGA를 구현할 때는 사용하면 된다라는 뭐 부가적인 내용입니다. 이거는 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네, 생략하시면 제가 슬라이드 업데이트 할 때 이거는 뺐는데요. 아무튼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디까지 했느냐? 그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중에서 리니어, 논리니어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리니어 콩그루엔셜 사용하는 것, LFSR 사용하는 것, 셀룰러 오토마타 사용하는 것, 그다음에 케이오틱 함수를 사용하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그 그림을 제가 뭐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못 보여드렸는데 그냥 이 수식을 하드웨어로 그대로 만들면 여기 뭐 1 들어오면 여기에 x를 저장하는 레지스터가 있고요. 보시면 여기 들어오면 1-x를 하고 여기에 a가 있는데 지금 이 예제에서는 a를 4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shift left 두 칸 하면 4가 되기 때문에 4 곱하기 1-x가 여기 들어가고 그 놈이랑 x를 곱해서 출력을 내보내고 출력이 내보내면 그놈을 다시 레지스터에 넣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리커시브하게 계산을 하면 이 chaotic 이놈을 우리 이러한 수식을 로지스틱 그 케이오스 펑션이라고 했는데 이 놈을 만족하는 하드웨어는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